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교 토파보기의 지기 예, 최요한입니다. 우희종입니다. 근데 교수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어떻게 사셨어요 도대체? 뭐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이 방송이 조금 사이가 있었죠? 예. 네. 아니 나는 교수님 근황을 방송으로 이렇게 묻게 되는 거야. 예, 제가 뭐 프랑스에도 잠깐 갔다 오고 예. 중국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 다시 자주 뵐게요. 근데 외국 갔다 오신 네. 말씀해 주셔야지. 왜 갔다 오셨는지. 아,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한 EU FTA가 타결됐기 때문에 예. 유럽으로부터 쇠고기 수입 압력이 있을 것은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쇠고기 수입 조건은 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예. 저에게 의뢰를 해서 유럽에 가서 예. 과연 그쪽의 쇠고기가 어느 정도 안전한지 예. 이런 걸 한번 예비적으로 검토하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참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죠. 예. 네, 뭐 촛불 초기에는 그렇게 죽일 놈이다가 또 중간에 또 캐나다와 협상 일정에는 좀 나한테 이제 의뢰를 해서 예. 제가 팀을 데리고 예. 비행기 표까지 다 예약해서 캐나다를 검사하러 가자 예. 이렇게 됐는데 예. 출국 이틀 전에 위에서 압력이 내려와서 예. 저희 팀이 해산이 됐습니다. 해산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거의 레임덕 시티가 오니까 그냥 무사히 유럽에 이제 정부의 돈을 가지고 갔다 오게 됐습니다. 어이 신나. 네. 아 정말 뭐 권력이라는 것이 네. 뭐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좋아하나 봐요. 예?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뭐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가게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런 찌질한 정치 권력과 예. 이야기가 또 펼쳐지겠죠? 그러겠죠. 저는 그냥 뭐 열심히 지금 방송하고 있고요. 이제 봄 개편 시절 아닙니까? 저같이 이렇게 방송으로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이 개편철만 되면 파리 목숨이에요. 그래서 요즘 팟캐스트 방송도 새로 시작하고 인터넷 최요한 치시면 이제 나오는데 열심히 올바른 말만 하려고 비정규직 언론 노동자로서 올바른 말만 하려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 종교 토파보기 좋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도 그러면 어떤 종교 권력이 어떤 사람들과 짝짝꿍을 이루면서 찌질한 짓을 하는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교 토파보기! 오늘은 종교정책자유연구원 운영위원장이신 정윤선 박사님을 모시고 종교와 정치, 고전적인 주제다. 네. 네. 이걸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윤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아시는 분 계시죠? 예, 잘 안다거나 할까. 잠깐만요. 네. 방송이 잠깐 네네네, 됐습니다. 됐어요? 네네, 됐습니다. 됐어요.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우리 정 박사님하고는 네. 사실 참여 불교 제가연대라고 예. 하는 데서 이제 자유, 음. 이 종교에 대한 음. 우리가 종교에 대한 자유가 어디까지 거꾸로 말하면 예. 남용이 되고 남용이.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저희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완전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책이십니다. 예. 아지트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지트를 간장하고 계세요. 네. 지난달 20일 참여불교 제가연대하고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가 주관하는 천여 명 아니구나 1천여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대에서 결성한 4월 총선을 대비해서 유권자 운동이죠. 기억, 약속, 심판. 예. 여기에 기억, 약속, 심판. 와 이거 진짜 끝내준다. 네. 산하 정교분리 헌법준수 네트워크가 네. 정교 분리 위반 정치인 명단을 예. 발표했다고요. 예.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정교 분리, 진정한 정교 분리에 예. 헌법 정신을 준수하지 않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 정치인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해서 유권자들에게 알리자 하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좋은 운동인데?
유권자 운동 기억, 약속, 심판 합시다. 일단. 근데 이 유권자 운동 단체 결성 취지를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들어봐야 좋겠어요. 되겠죠, 예. 일단? 네네. 예, 이 유권자 운동 그 네트워크는 이제 정식으로 얘기를 하면 2012, 2012 2012?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입니다. 아, 그래서 줄여서는 2012 총선넷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마 그 한미 FTA 뭐라 그러죠? 범국본이라고 그러나요? 예, 예. 네. 범국본하고 뭐 조중동 저지 네트워크하고 참여연대, 진보연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아마 작년 8월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1월부터 모여서 얘기가 시작돼 갖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들도 다른 단체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2월 9일에 뭐 저희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대표님들이 네. 모여서 정식으로 프레스센터에서 결성식을 올렸습니다. 그게 2월 9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준비 회의에서 그 슬로건을 기억, 약속, 심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발음하기 좋아서 기억, 약속, 심판이지 실제로 활동하는 거에 순서로 보면은 기억, 심판,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한다, 심판하자, 약속해라. 아, 너희들이 한 짓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가만 안 안 있는다. 놔두겠다. 심판하겠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단계에서는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다 적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이제 총선을 대비해서 예. 하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총선을 대비한 한시적 조직입니다. 이 기구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토론도 있었어요. 이게 대통령 선거까지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까지도 유지돼야 되느냐. 그러다가 아니다. 두 가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활동이 장기간 1년이라는 기간을 존속하는 거는 안 좋다 해서 총선이 끝나면서 뭐 뒷정리하고서는 아마 없어질 텐데요. 예. 그래서 일단 그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제 막 이름들이 거론될 때쯤 이제 심판 명단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판 대상 8명 발표한 중에 그 중에 5명이 후보 신청을 했고 3명이 떨어진 공천에서 탈락이 됐어요. 오. 근데 우리가 아주 주목을 했던 두 분이 공천 통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이제 후보들이 다 결정이 되면 경선까지도 경선 단계, 그 다음에 선거 운동 단계에서 이제 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그 지금 현재로 30개 의제가 결정이 돼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 주제별로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우리 국민 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서 약속해라. 이제 이런 운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니들이 니들이 아니다. 니들 맞죠, 뭐. 아이, 높으신 걔들이.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가요? 우리가 높죠. 우리가 높아요. 걔들이. 아이, 그래도 높은 네. 사람이 또 관용을 스스로 베풀어서 낮춰서. 당신들이 당선돼서 어떻게 일하는가도 지켜보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정교 분리, 예. 헌법 준수라는 어떤 특정 예. 그 이슈에 지금 그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부분 그 네트워크의 결성 취지도 한번 예, 소개해 주시죠. 이제 우리 뭐 이스라엘에서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뭐 기독교도 뭐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참 평화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 갈등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지난 수십 년간 엄청 쌓여온 것 같아요. 예. 뭐 역사를 뭐 다 돌아볼 수는 없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그 재원 국회의 국회의원으로 아마 의장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재헌 의회가 처음 열리면서 그 국회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헌법에는 우리나라 헌법 제20조의 제1항에 국민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네. 제2항 국교는 없으며 예.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불린다. 이제 그게 초장부터 박살난 거죠. 박살난 예, 거죠. 예,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만 해도 기독교인의 숫자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비율로는 정치계나 이렇게 권력층에는 상당히 많이
이승만 대통령의 덕분하고 미군정의 덕분으로 많이 이제 포진돼 있었는데 심각해진 거는 최근에 이명박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서 그 이후로 너무나 눈에 띄게 네. 그 공직자의 종교 중립 원칙이 무시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에 원래 참여불교 제가연대하고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하고 또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불교계의 참여불교 제가연대, 개신교계의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그다음에 천주교계의 우신학 연구소 세 단체가 원래 옛날부터 종교 그러니까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그 2012 총선 유권자 네트워크가 이제 결성되면서 그럼 우리도 참여하자. 그래서 정교분리 헌법준수 네트워크란 기구를 결성을 해서 분담금도 내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 일단은 이 총선이 앞으로 이렇게 벌어질 텐데 총선 전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기간이겠죠. 그리고 이 총선 기간 동안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는지 누구누구는 정교분리 위반 정치인이야라고 특정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지 그리고 우리 시민 유권자들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저 그냥 말 시작하면 안 끝납니다. 네. 요점만 요약해서 중간중간 좀 끊어주세요. 예, 여쭤볼 게 많으니까. 예, 그냥 뭐 언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요번에 우리가 시작한 것만 그냥 순서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예. 일단 이제 이 취지가 기억한다, 심판한다, 약속하라니까 이제 우리는 뭐 기억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정리를 했고요. 심판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데, 그게 정리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2012 총선 내시, 천여 개 단체가 모여서 일을 하면은 의제를 막 그 단체마다 막 하고 싶은 얘기가 그쵸.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굉장히 그 조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제 대충만 보여드리면 이런 리스트가 만들어져가지고 우와. 30개 의제가 결정이 됐고 예. 우리는 간당간당 25번째로 민주주의와 과거사라는 의제 하에 거기에 한 4개 정도 들어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정보분리 헌법 준수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라는 이제 약속운동 정책 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요 의제별로 각기 다 하지는 못했는데 기자회견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저도 마침 해외 출장 중이라 갖고 그때 저는 참석을 못했고 많이들 왔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리스트가 더 길었는데 예. 심판 대상자 명단이 더 길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판 대상자에는 꼭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라도 지난 정권에서 공직자로서 문제가 뭐였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일단은 누구나 그러니까 공직자면은 전부 다 집어넣고.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근데 원래는 리스트가 훨씬 더 길었는데 심각한 사람 몇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자. 영화로 얘기하면은 한 놈만 팬다 이거죠? 잡자는 거죠. 네. 우리는 안 팹니다. 우린 폭력을 전혀 안 예. 쓰고요. 영화에서 이제 그런 게 우리 있어가지고. 정 박사님이 배경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라고 얘기가 길어지시는군요. 네. 이 자상한 마음.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 8분을 이제 선정을 글쎄 해서 말이에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8분이 예. 어떻게 보면은 헌법을 위반한 놈들인데 예. 놈들인데. 네, 그렇지 범죄자들, 이 범법자들 8명 일단 누군지 좀 간략히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의 존경하는 각하님. 각하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각하. 예. 여러 번 위반하셨습니다. 예. 뭐 그분 원래 범죄자시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전과 그렇습니까? 네. 저는 모르셨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이분이 위반하신 건 근데 우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어청수 전 경찰청장, 예, 뭐 멋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황우여 전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님, 대표적이신 분이죠. 대법원 뭐 다 뭐 기독교인으로 하자고.
예, 그 다음에 김진표 아, 민주통합당 이- 원내대표님. 이분도 끈질기신 분이에요. 엑스맨이라고 불리는. 전 이분들이 다 좋은데 이것만 잘못하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참 어디서 들은 얘기도 있긴 네. 해요. 예. 아, 그래? 그래, 전 좋은 점도 있으십니까, 이분들이? 아유, 사람, 예, 그렇군요. 사람인데, 저는 네. 성선설을 믿는 예. 사람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민주통합당의 김영진 의원님, 예. 김영진. 예. 그 다음에 김영진. 새누리당 서울 서초 갑의 이혜훈 의원님, 예. 그 다음에 전 경북 포항 시장이셨던 정장식 시장님, 예. 그 다음에 강원도 춘천시의 허천 국회의원, 예. 그렇게 하나, 둘, 발표를 셋, 넷, 했습니다. 다, 일곱, 8명. 예. 네. 자, 그러면 그래도 이분들이 또 억울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뭐 도대체 이 어떤 선정 기준이랄까? 예. 이 8명의 범법자의 어떤 선정 그 이유를 좀 간략히 또 설명해 주시면 예, 이제 고맙겠습니다. 그 범법의 기준을 만드는 거가 저희들이 앞으로 할 일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좀 헷갈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이슈가 될 때 우리가 정교불 얘기를 꺼내면 그거 중요하지도 않은 거 왜 꺼내느냐. 그런데 그 사실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를 위반을 하시는데 같은 개신교 신자들의 종교 자유까지도 침해된다는 걸 이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들을 좀 명확히 만드는 게 앞으로 우리 일인데 아직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눈에 띄게 이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무슨 범법 행위를 하셨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해 예, 주세요. 뭐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예. 2004년 5월 31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 하셨을 때입니다. 그쵸. 그때 서울시 직인이 찍힌 어. 그런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걸 들고 나와서 거기 딱 인장이 찍힌 거를 낭독을 하셨는데 네.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것도 저는 이제 참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가서 하느님이란 말을 못 해요. 그죠? 그죠. 원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느님이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얼마나 친근하고 네네. 예, 예. 언제든지 우리를 내려보실 것 같고 그런 기분으로 사는데 어디 가서 하느님 소리를 못 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란 말이 천주교 내지 개신교에 이렇게 점령을 당해서 그런데 이제 특히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명확히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서울시장에 직인이 찍힌 거에다가 직인이 찍힌 그 봉황까지 예. 그려진 그 케이스를 들고 나와서 낭독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또 고해든가 그 다음해든가 부산에서 기독교 청년회 무슨 굉장히 커다란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회의에서 부산의 무슨 구에 이제 예. 특정 종교의 그 사원들이 몇 개 있으니까 무너지게 무너져라, 하옵소서. 뭐 예. 그때 이제 또 이 시장으로서 축전을 또 딱 네,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셔서는 이제 한 가지 뭐 제일 유명한 거는 작년 2011년 3월 3일에 국가조창기도에서 무릎 무릎 꿇고. 꿇고 통성기도 하셨죠. 그거는 통성기도를 개신교에서 만약에 하셔야 된다면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국가조창기도의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요.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걸고 가셨고 거기서 이런 행위를 하셨다는 거는 특정 종교에 대한 종교 편향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셨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분이 원래 공사 구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가 할 일이 명확한데 통치권자라서 뭐 아무거나 사오면 어때? 그럼 뭐 국민이 안 사 먹으면 되지. 그럼 당신은 왜 있어 거기?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 공사를 구분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 맞아요. 뭐 나라 땅도 이렇게 팔아 먹었네요. 글쎄 말이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분인가 봐요. 아니 좋은 분이에요. 아, 네. 사리사욕을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가요? 관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네. 이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헌법 위반 정치인으로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범죄 그 경력이 화려하시죠? 원래 뭐 14범이라고 하는데 네네.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14범이라고 뭐 합니다. 이제 그런 짜잘한 범죄는 상대도 안 하고 이제 네. 헌법을 위반하는 헌법을 네, 위반하는. 이런 이거 상황이 된 거예요.
참 야, 깝깝하다, 깝깝해. 즐거운 일입니다. 자, 어쨌든 레임덕이에요. 네, 겁 안 나요? 했제? 자, 찔러봐.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한 번 더 들어가죠. 네. 정장식 전 포항시장. 아, 예, 정장식 이 양반도 뭐 굉장히 이제 이쪽에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딴 데서도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예, 예. 이 양반은 업계에서는 유명합니다. 업계에서 그쪽 유명한. 업계에서. 네. 아, 저는 아주 순진한 순수과학을 하는 분이라, 예. 하는 사람이라서 아주 벽 속에 앉아서 연구만 합니다. 예. 사실은 뭐 그래서이지만 그 또 우리나라에 그게 뭐 이게 전통이 상당히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그 홀리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정치 내지는 재계의 엘리트들이 참석을 해서 그러니까 물론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그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성시화 운동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떤 그렇죠, 목사 성시화 운동. 예, 성시화 운동이라는 게 그게 뭐 성경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면 안 되고 기독경이라고 해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왜 성스럽기는 뭐 딴 거는 뭐 불경 이슬람 아니야. 코란이고 성스럽지 않냐. 이슬람경이고 불경이면서 이것만 성경입니까? 그래서 예. 기독경이라고 하는 여기서 기독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기독경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전 잘 몰라요. 저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홀리시티죠. 성시화 운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천, 포항, 여수, 이제 춘천 이런 데서 이제 실제로 그 시장들이 시도를 했던 건데요. 그 성시화 운동. 그러니까 그게 좀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자행됐던 상황이었군요. 그게 각각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게 그죠? 포항에서만 일어난 예, 일이 그런 아니라 부분을 좀 여수, 인천, 예. 그러니까 여수 시장님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렇고 인천의 안상수 시장, 그다음에 춘천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좀 시기적으로 나름대로 서로 연계가 돼서 그럼요. 구조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 그런 걸 좀 홀리클럽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그러면 이 예. 정장식 전 포항시장이 포항시를 중심으로 해서 성시화 운동을 전개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성시화 운동 세계 대회라는 게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유치하면서 명예준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이면서 동시에 그걸 했으니까 그것도 위반입니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포항시를 성시화한다고 발언하면서 이제 이게 서울시를 봉헌한다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겠죠. 행사 준비 안에 이제 행사 준비하는데 선교 사업 재원으로 포항시의 재정 1%를 사용하겠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진짜 개념 없는 사람이다. 이거는 국민의 세금을 이 아저씨도 세계- 꽤나 공사를 구분 못하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세계 성시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개신교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예. 사람인 걸로 근본주의자들인 근본주의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이 사람들 여기에다가는 다 안 썼는데 그런 말을 하면은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보통 말을 하는 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손이에요. 아주 보다 보면은 또 이론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또 기독교 근본주의 이제 일환으로 창조주의라는 게 또 창조론이라는 게 그 한동대 그 총장님을 위시해서 예.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창조과학. 있는데 창조과학회 맞아요. 창조과학회인데 그 창조과학회에서 그 우리나라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게 도표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카이스트에 그 교회가 있다는 거 상상을 해보셨어요? 카이스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그렇게 참 비과학적이라는 걸 말을 해주는데요. 거기 도표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셈하고 햄하고 함셈, 아버지가 야벳 뭐 셋을 아들을 낳았다 그러죠. 예, 근데 하여간 셋째 아들이 예.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퍼져 나와서. 한반도까지 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그 후손입니다. 예. 그 사람들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데 그거를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맥락 속에서 어저께 국가조창기도회가 또 있었죠. 어저께 있었나요? 어저께 국가조창 기도회가 있는데 그것도 또 사랑의 교회 때문에 이제 나중에 사랑의 교회 얘기 또 나오는데요. 사랑의 교회 때문에 문제가 많은 그 오정현 목사가 또 거기서 예배를 맡아요. 거기 또 마침. 예, 그래서 그 설교문이 마침 크리스천 투데이인가 그 신문에 나왔기에 읽어봤더니 와, 우리나라 역사는 아펜첼러하고 언더우드 씨가 대한민국 강화도 땅을 밟으면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 방송 그만두고 싶어, 정말. 아, 그래서 아, 진짜. 나는 그러니까 정말 나의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그 갈망하는 소원이라 그럴까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정말로 난 우리나라의 그 하느님이라는 너무나 아이고 맙시다 하느님 이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쓰는 그 말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난 하여튼 그게 제 소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 소원은 좀 나중에 듣기로 하고 나중에 계속 듣기로 이제 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저희가. 시간이 전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 얘기만 하고 예. 예, 그래서 정장식 이제 네. 시장은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경위로 선정됐다. 뭐 여수시장 뭐 인천 뭐 춘천 뭐 다 해야 되겠지만 마침 정장식 전 시장이 국회에 출마하겠다는 소문이 그때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넣었는데 그리고 또 제일 그러니까 효시였고 효시였고. 우리나라 그 도시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성취화 운동을 하겠다고 공표한 사람으로서 제일 처음이었고 해서 넣었는데 출마 안 하겠다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그 악명 높은 조현호 경찰청장의 전임으로 전임으로 또한 악명이 악명이 높았던 이건 참 재미있는 예, 얘기입니다. 어청수 전 경찰청장. 청수 아저씨에 대한 그 명박산성으로도 굉장히 네, 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 이 양반의 그 아이디어에 정말 존경에 마지 않는. 이건 저는요 그 하늘에서 그 서울시 이렇게 뺑 두른 버스하고 그 명박산성 그 광화문 내거리 막은 거. 야, 이건 정말 천재적인 말상이다. 이건 정말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건 디자인상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럴 정도로 봤는데 이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또 제가 그 포스터를 그 컬러풀하게 유명한 딱 포스터가 보여드려요. 있죠. 유명한 포스터가 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것만 또 적어놨네. 2008년 6월 24일에 종로경찰서 등등 종로경찰서뿐이 아니에요. 여러 경찰서 했는데 일선 경찰서에 이제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제목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경찰 보그마 금식 대성회. 그래갖고 크게 두 분이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두 분의 아주 멋있는 딱 양복 입은 사진이 실렸어요. 커다랗게 벽을 메우는 포스터에 아주 크게 양쪽으로 예. 그게 조영기 목사님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제가 적어온 게 없어졌는데 그 옆에 막 적혀 있는 거가 전 경찰을 보고마하자. 맞아.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기독경의 구절들이 있고 그 왜 기독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옛날 그 이스라엘에서 썼던 그런 네. 거 입은 양떼 물고 막 네. 이러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또 그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그 추신수 씨가 사탄의 무리를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갖고 추목사 추북일. 추북일 네. 추북일 씨가 왜 그 촛불 집회하는 예, 예. 사람들을 사탄으로 사탄의 해갖고 무리 뭐 어쩌지. 사탄의 무리를 쫓아내야 된다고 하던 그 당시였거든요. 예. 그때 참 험악했습니다. 예. 그때 바로 그때 어청수 경찰청장이 그래갖고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입장으로서 어청수 경찰청장은 제복 차림으로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예. 제복이었습니다. 예. 경찰 보그마 금식 대성회라고 해서 예. 이름 걸고 예. 이 사람 강남에서 지금 출마 준비하고 있대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강남입니다. 강남에서 이 사람 출마하면은 출마하게 될까 모르겠어. 하여튼 이거 이제 하겠죠. 떨어뜨려야겠어. 뭐. 진짜 또 기독교인들의 표를 믿고 그러겠지. 자, 다음은 누구야? 황우여. 유명하신 분이네. 네, 한번 예, 다 한나라당 읽어야 원내대표. 되니까. 네.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분은 또 어떤 일을 저지르셨나요? 이 사람은 이제 맨 처음에는 아주 소박하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정도였어요. 예. 2009년 2월만 해도 신앙과 정치라는 이제 신앙과 정치 이게 벌써 헌법 위반이죠. 뭐 그래도 그렇죠. 뭐 개인 차원에서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 종교 가진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이거는 위법은 아닙니다. 예. 아직은.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창간호에 아마 자기가 만든 잡지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기독교 정치학교를 만들어 훈련받고 준비된 사관생도와 같은 기독교 정치인을 양성, 국회와 지역구에 보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국회 그 조창기도회가 굉장히 여러 급으로 있는데요. 국회에도 조창기도회가 있어요. 그 국가조창기도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가조찬기도회는 40년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사단법인으로 아주 등록이 되어 예,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명백하게 위헌이고요. 이분은 국회 조찬기도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예. 조찬기도회 회원 중에 장로 직분을 가진 의원들이 딱 12명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착안해서 이들을 연장자 순으로 뭐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그러니까 막 루벤하고 벤자민 뭐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으로 삼고 그 아래 8, 9명의 의원들을 부정민들로 배치한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소박한 이제 자기 신앙을 이제 얘기하시던 분인데 결정적으로 우리들한테 걸리게 된 건 예. 정말로 위원인데 서울 2010년 12월에 법조계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예. 애중회라고. 예. 그래서 창립 50주년을 하는데 축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모신 국가조찬기도회에 대법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대법관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 예배를 이제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네네. 하는 겁니다. 참 대법관들이 위원을 하는 예. 겁니다. 예. 이제 근데 그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안 예, 되는 예, 거죠. 예. 참 우리가 나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어려워지고 있다.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이제 삼권을 어차피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반만 장악하는 걸로 안 되겠다. 100% 장악하겠다. 지금 현재 70% 장악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아마 이용훈 대법원장이 거기에 와 앉아 계셨던가 봅니다. 예. 그분한테 대법관 중에 기독교인들이 다가 아니고 뭐 반만 조금 넘는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했답니까? 토로를 했답니다. 이래서 우리한테 아니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용훈 대법원장의 반응은 어땠답니까? 혹시 알려진 게 있나요?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행동을 하시더라도 어디서부터 명확하게 위헌으로 걸리는 건지를 명확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시죠. 대답은 안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가끔 말씀하시는 거나 어떤 정치적인 행동은 아니라 그 법관적인 행위를 하실 때 보면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바로 앞에 사랑의 교회가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마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오면서 마지막 선물 아니냐 이런 야. 후문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게 법관이 나서서 헌법을 위반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 뭐 최근 사례도 많죠. 예, 많죠. 그거 네. 많은데 참 진짜 대통령도 위반하고 나경원 씨 뭐 남편도 그렇고 신영철 씨도 그렇고. 글쎄 말이야. 네,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휴. 아이고 뭐 할 얘기 너무 많죠. 다음, 다음 사람 다음, 넘어가야죠. 다음. 예, 예, 예. 네. 그럼 이혜훈 새누리당 이분이 예. 그 서초갑 현재 국회의원이고요. 종부세 폐지를 18대 국회에 1호 법안으로 내신 분이에요. 네. 이혜훈 의원 예. 기억하죠? 친박의 핵심이 되는 네. 이 양반은 또 뭘 또 이제 국회에서 위반하셨나? 근데 조금 이제 작은 거부터 하자면은 이제 타종교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폄훼. 폄훼? 그 폄훼라고 보기는 네, 조금 말씀해 하여간 주시죠. 이 내용을 말하자면 2011년 2월에 이슬람 채권법 때문에 또 한참 시끄러웠었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슬람 채권법을 만들려고 했고 이슬람 쪽하고 이제 무역 같은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들이 이제 막 나서셨잖아요. 난리 났었죠. 그래갖고 뭐 대통령 하야운동까지 예, 하겠다고 막 네. 이런 때였습니다. 이슬람 채권법 반대 활동을 당시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하에까지 반대를 했으니까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 활동을 하면서 한국 기독교 청년협회 임원들과 면담 후 취재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직접 접촉은 안 했지만 조계종 쪽에서도 이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더라. 조계종 쪽에서도 이슬람 채권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그 관심은 반대하는 쪽인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계종은 아니 개신교하고 이슬람교 사이가 안 좋은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갑자기 불교까지 왜 들어가 거기에? 불교까지 끌어들이니까 조계종 쪽에서는 아니 이건 또 뭔 소리? 뭔 소리야? 무슨 시츄에이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막 이제 난리가 나서 할 수 없이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애교의 아주 너무나 재밌는 일화. 그냥 그러니까 에피소드. 여기서는 재밌는 겁니다. 이건 이게 애무 재미-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야, 이건 애교 수준이고요. 애무. 네, 애무 아, 수준. 여기선 참 좀 용어를 정확히 스킨십이 강하군요. 스킨십이 강하군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망에 걸린 거는 우리는 뭐 참여불교 제가연대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 우리 신경 안 쓰는데 하도 예. 그런 일이 많으니까 우리 망에 걸린 거는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 관련입니다. 아, 맞다. 지역이 거기구나. 예, 그렇네. 예. 사랑의 교회가 이제 아까 잠깐 말이 나왔지만 사랑의 교회 문제를 잠깐 말씀을 그 드려야 얘기를 돼요. 해야겠다.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대법원 앞에 엄청나게 크게 예. 한 몇만 평, 그러니까 또 평수를 잊어버렸네. 하여튼 6천 평? 어쨌든 굉장히 크게 편법적으로 지금 편법, 진행되고 그러니까 있죠. 짓는데 2,500억 들었다고 해요. 예, 2,500 들여서 지금 짓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짓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 대법원 어느 나라건 대법원 앞에 종교 건물이 종교 시설이 커다랗게 들어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조그맣게도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그걸 노린 거예요. 대법원 앞에 상징성.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그 서초역이 있는데 2호선 서초역입니다. 2호선 서초역인데 그 서초역을 끼면은 그 전철이 닿는 곳 천안까지 전부 선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선교 중심에 서겠다는 거. 그래갖고 거기다 이제 그 땅을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문제가 이 부지가 길이는 충분한데 폭이 좀 좁은 거예요. 예. 좁으니까 그 옆에 땅에 참나리 길이라고 공공도로가 있는데 폭 8m짜리 공공도로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하 점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 허가를 받아낸 겁니다. 받아냈는데 그거가 이제 사회적으로 나중에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니까 뭐 서초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울시에서는 우리는 그 지하 점령하는 거 모르고 해줬다. 근데 지금 서류로 밝혀지는 거는 그 전에 이미 서초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행안부, 서울시 다 질문을 했는데 행안부만 가장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었고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는 거의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 때죠. 그렇죠. 야. 그래서 지금 그 땅을 판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4m 원의 커다란 그런 건물을 질 때는 폭이 8m 있으면은 그 자기 땅의 4m를 이쪽으로 기부 체납하게 돼 있대요. 네. 그런데 워낙 이제 건물이 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좁아서 여기를 올렸으니까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4m를 사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밑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서 주지도 않은 상태니까 서초구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구청 소관인데요. 그 서초구청에서는 받지도 않고 다 해주고 또 그 길다란 부지 사이에 공공 소로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사랑의 교회 측에다 팔아먹었고 또 하나는 옮겨서 가운데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나오면은 쫙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쪽에다 커다랗게 도시계획을 해갖고 공원을 만들어줍니다. 나라의 돈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선 목사님이 부목사가 그랬더니 앞으로는 우리 전용의 공원도 생깁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이제 그 2호선의 그 3, 4번 출구가 이쪽으로 하나로 통합되면서 교회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딱 나오면은 교회 지하 1층으로 딱 나와서 그 앞에 교회 전면에 십자가와 함께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모양의 그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공도로 지하 점용, 거기다가 또 보육원 하나 시설을 자기네가 기부 체납한다 그러면서 자기네 건물의 일부를 띄워주기로 서초구청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헌법 위반이에요. 네. 공공시설을 교회 종교시설 안에 넣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뭐 공공보육원이겠습니까? 자기네 보육원이지. 이런 등등등 말도 못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혜훈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랑의 교회에 그거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기공식을 할 때 거기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사진도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가 금방 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한 1년 작업을 한 거예요. 예. 내가 발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 고민했다. 그런데 지난주 오정현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이제 다 해결됐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구나 확신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국민일보의 사랑의 교회 건축 논란은 끝났는가라는 기사에 인용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혜훈 의원이
내가 발로 뛰어서 발로 뛰었다는 거는 뭐 청와대, 국회, 뭐 국토해양부 뛰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야기를 간단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하면은 그 사랑의 교회라고 이 2호선 서초역 대법원 바로 앞에 사실은 그 지역이 원래 대법원 앞에 그 대법원 판사들의 전망을 가린다고 해서 그렇죠. 사실 그 문제까지 있죠. 높게 짓지 못하게 해서 강남의 알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발이 되지 않던 예전에 꽃마을이라고 불리던 꽃마을이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뭐 지금 간략히 우리 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완전히 편법 그리고 들여다보면 사실 불법이죠. 그렇죠. 그것을 진짜 이 대법원마저 무시하는 네. 그 고도 제한마저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편법과 불법 그 상황이 결국 이 의원이 발로 뛰면서 이해훈 의원. 저희들의 권익과 저희들을 대변해야 될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불법과 편법 현장에서 스스로 주범임을 고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아까 이제 그 고도 제한 문제가 나왔는데 고도 제한 완화가 되거든요.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도안도 설계도 바뀌어지면서 뭐 조건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바로 그 고도 제한하는데 그 이웃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중에 가장 큰 이웃이 대법원이거든요. 바로 그 고도 제한 완화를 해준 것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제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렇구나. 그래서 마지막 아마 선물이었구나. 혹시 이용훈 대법원장님의 노후 문제가 연결돼 있나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 그 사랑의 교회 문제는 사실 별도의 시간으로 다른 주에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룰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 도표나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정도만 일단 간략히 설명드리고 갈 길이 또 다음, 많아요. 지금 다음은 이제 선정하신 그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 그 종교 분리하지 않은 정치인으로 김영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분이 광주 서구 을 의원이고 또 이게 나름대로 뭐 근데 이번에 민주당 공천에 탈락은 됐어요. 탈락됐어요. 예, 네. 이분은 어떤 이유로 저기 선정을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참, 이분은 다른 분에 비해서 좀 순진하게 위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18대 기독국회, 제가 여기 적혀 있는 거를까 세 가지인데 네. 한번 쭉 간략하게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제18대 기독국회의원 당선자 축하 및 의회 선교사 파송 예배에서 예.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당리당략보다는 크리스천으로서 국민들을 위해 성실히 심부름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건 뭐 잘만 한다면 나쁠 거 없겠어요. 그 다음에는 2010년 의정보고서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의정보고서겠죠. 의정보고서에서. 마음은 의정보고서의 이제 제목이 마음은 하나님께 손발은 이웃에게 하면서 앞치마에도 물론 다 이제 그런 표시에서 예. 앞치마 두른 그 앞치마 국회의원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의정보고서 표지를 게재해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교과서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의 역사가 너무 불교하고 유교에 비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 기독교가 취급이 안 돼 있다. 국사 교과서 바꿔라. 개념이 예. 없는 거예요. 순진하게. 지금 얘기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참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라는 건 그러니까 비극이네요. 기독교 120년, 130년 역사는 이분들한테는 이분들은 그 지구 자체가 6,000년밖에 안 됐다고. 안 된다. 그렇죠. 네. 창조과학에서 창조-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은 시공을 초월한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물리학하기 때문에 이걸 좀 아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외계인인 거죠. 예. 네. 이 다음 분은 또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이고, 또 진표 아저씨. 예. 김진표 의원. 정말 워낙 다양한 단체로부터 공천 탈락 요청을 받으신 분입니다. 한무 그럼에도 FTA. 불구하고?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살아남았어. 한미 FTA 국회 통과.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야, 이거 네. 정교 분리 이것만으로도 내 탈락돼야 또 되는데. 이것도 좀 어떤 사례입니까? 이 김진표 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분은 비슷한 발언을 너무나 자주 했기 반복해서. 때문에 반복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예는 민주당 기독신우회 조창기도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범위에서 무슨 말을 했거나 그건 개인의 자유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국회 건물에서 대한민국의 정당의 이름으로 회의가 열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당의 이름으로. 예. 그렇죠. 민주당 기독신우회니까요. 어쨌든 또 민주당 기독교 신자 국회의원들만 뭐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그게 네. 또 외부에 나가니까요. 그럼 외부에 나가면 안 되죠.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면 신정 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때 이제 좀 다운됐을 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만으로 이 나라 살린다는 얘기는 뭐 주구장창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믿는데야 할 말 없죠. 그러면서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쪽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 확인해요. 신정 정치를 얘기하면은 이게 뭐야 정말 이거야말로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이거 국가보안법도 위반입니까? 그럼요. 그럼 이 사람 5관왕이에요. 네. 이 사람 아직까지 3관왕인데 맞잖아 이거 완전히 그 헌법 부정하고 국채를 부정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야당 비판한다면 마침 저쪽은 김진표 이제 원내대표님 얘기를 하는 김에 네. 이 2012 총선 내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도 참여하는 그 네트워크요. 거기 이제 심판 명단이 이제 여러 의제를 갖고 각 나오고 이제 도에서 우리도 이제 나와서. 정교분리 준수 네트워크가 이제 따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종합 자료를 한번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표가 대충 보시면 이런 표인데 제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 표는 나중에 주셔가지고 여기 나중 화면으로 띄우게 그럴까요? 해주십시오. 그래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한미 FTA 4대강 문제, 그다음에 우리 정교분리 문제, 조중동 그 종편 문제, 그다음에 핵 없는 사회 역사정의 문제 이런 거를 갖고 쭉 보니까 이 중에 5개 다 걸린 사람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그러니까 6개 중에 5개 걸린 분이 김무성 씨, 4개가 뭐 권경석 이렇게 쭉 나가는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3관왕 이상만 쭉 적은 사람이 44분인데 맞네요. 유일하게 민주통합당에서 김진표 의원만 홀로 3관왕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이스. 그 점 말씀 나중에 요거 도표 이렇게 예. 확대시켜 드릴게요. 네네네. 참 그랬군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양반? 역시 이분은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예. 그 종교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여야를 넘나들며 행동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거 저기 그 소위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보는 스파이? 하스파? 그 저기 핫스팟 모피아라고 네. 모피아라고 경제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네. 말아먹은 인간들 많잖아요. 음. 그래서 모피아라고 해서 대표적인 인사로 찍혀 있는 사람인데 살아남았어요. 한명숙 대표한테 굉장히 섭섭해요. 이런 거 보면은 좀 이상해요, 그죠? 응? 네. 그만큼 김진표 의원입니다. 네. 김진표 의원. 여기 시청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만큼 김진표. 어떻게 보면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이게 수원 영통일 걸 아마? 예. 수원 영통입니다. 수원 영통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고 약속을 요구하십시오. 근데 영통인데 음. 뭔가 영이 통하는 곳이라서 이상해. 그래 김진표. 자, 근데 당선될 가만있어 것 봐. 같아요.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황우여 의원은 인천 연수입니다. 인천 연수. 인천 연수. 그렇지. 아, 그리고 이혜원 의원은 서초 갑이고요. 서초 갑이고요. 예, 김영준 의원 탈락했고. 그리고 이해는 의원은 아직은 이제 공천 받았다고 말 못하고 새누리당에서 전략 지역으로 구분이 됐어요. 그래요. 그 지역이요? 기회는 의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구나. 자, 거기 허천 또 의원이 있어요. 새누리당 근데 잘 모르는 의원. 사람인데요. 춘천이네. 그런데 이제 이게 춘천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아까 말씀드린 성시아 운동의 4대 본부가 그렇구나. 네네. 거기 4대 하나 본부가 있구나. 포항, 여수, 인천, 춘천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거기 왜 춘천이 그렇게 됐는지 전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약간의 차이로 그게 그러니까 약간의 역학관계 아주 미세한 차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춘천에서 이제 국민일보와의 그건 이런 게 아닐까요? 지금 포항, 포항, 인천, 인천, 여수, 여수. 중앙에 춘천.
이 배치가 딱 잡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북쪽 그거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일단 하여간 남한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네. 전략을 짰다면은 이제 분포를 했다는 거는 네. 확실한 것 같고 마침 그래도 마침 그 시에서 그런 시장이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표를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니 이었단 얘기니까 네. 전략적으로 거기에 뭐 무슨 힘을 투입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우연히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우연히 네 군데가 됐어도 뭐 우리나라 땅이 좁으니까 그 노래가 있잖아요. 뭐- 우연이 아니야. 아니, 그렇죠. 어쨌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허천 그 얘기는 의원은 여기서 과학적으로 나중에 따로 분석하죠. 네, 허천 의원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어요? 아,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우리도 잘 모르고 워낙 유명하지 않으신 분이라 저희들도 자료를 찾아봤지만 많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요번에도 또 공천에서 탈락이 돼갖고 음.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신 걸로 보아서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크게 저기는 못하신 분인 거라 보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국회의원에 이제 당선이 되신 다음에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국회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당당히 국회에 입성시켜 주셨다. 또 내게는 큰 비전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제2의 이스라엘로 전 세계의 선교 국가로 들어 쓰실 것이다라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말인 게 20세기 초반에 이제 그게 그러니까 창조과학이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미국 근본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나왔으면 그 당시가 미국에서 어떤 분위기였느냐면은 창조과학은 이제 나중에 위기를 느끼니까 나왔고 그 창조과학계의 뿌리가 되는 게 미국 근본주의인데 그 푼다멘탈이라는 잡지가 나오면서 푼다멘탈리즘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전 세계를 선교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피스코가 나가고 막 그런 거였는데 이제 지금은 한국이 그걸 한다 그러면서 지금 아랍으로 이렇게 전부 나가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바로 이 맥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들 얘기하는 게 하나같이 제2의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 그 전통을 잇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선교의 거점. 그리고 심지어는 이분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유럽에서 교회 가는 비율이 점점 줄거든요. 줄죠. 그래서 벌 받아서 지금 전 난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안 믿는 나라는 다 벌받아. 그러니까 그 맥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판단 없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조차도 부정하고, 그런 오로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신앙, 뭐 그런 것을 그 주요 가치로 다른 사람한테 윽박지르면서 해오는 것이 마치 기독교가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2000년 동안 역사적 죄를 지어온 그거를 똑같이 한국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이거 예수님이 진짜 보시면 기가 막힐 거야. 허탈할 거야 진짜. 어? 그렇죠. 저는 진짜 이러한 그 정치인들을 배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기독교인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역사적으로 봐도 종교가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 그 종교의 타락입니다. 예, 맞아요. 결코 정치 권력과 이 결탁한 것이 그 종교를 빛내거나 그 종교적 뜻을 진정한 뜻을 펼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치 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되고 그 정치인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예. 스스로의 종교를 좀먹는 생각인지 꼭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정 박사님,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공천을 했잖아요. 저 김진표 공천했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식의 사람들이 공천이 되면은 어떤 활동하실 거예요? 이제 사실은 낙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예. 선거법 위반이라 선거법 위반이에요. 못해요. 예.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정교분리의 원칙이 무엇인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무시되고 있고 아무도 모르는가. 그러니까 홍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쪽에 가서 더 시끄럽게 홍보를 해야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홍보 사업을 하면서 기타 다른 사람들한테 약속을 받아내면서 아마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설문지를 보내겠지만 예. 대답은 아마 안 하실 거로 모르죠.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상기를 시킬 작정입니다. 그거 외에는 참 더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런 거를 SNS라든지 뭐 예. 이런 걸 매체를 통해서 계속 하고 좀 해야 되는 널리 예. 펼치도록.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광고를 하자면 2012 총선 네트워크에서 Remember Them이라고 해갖고 영어로 그대로 Remember Them, 예. Remember Them이라고 그래갖고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길 들어가면 이 30개 의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아까 보여주려고 하던 것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네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말하신 분들이 몇 관왕이 됐고 어디에 이렇게 이 밑에는 이제 아주 조그만 위에는 큰 의제들 밑에는 조그만 의제들이 어디 무슨 일을 예를 들어서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교분리 준수내 심판 대상이 됐고 FTA 범국민 심판 대상이 됐고 뭐 여러 가지가 예. 있습니다. 뭐 네네네, 예산난 그런 날치기 식으로. 뭐 이런 거 이런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Remember Them. 예. 네. 영어로 Remember Them 치면 그리고 우리말로도 Remember Them 치면은 이제 나옵니다. 포털 네. 사이트에 예, 그 Remember Them이라고 치시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네요. 30개 의제도 다 나오고요.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러면은 그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 이렇게 연결이 다 되게 돼 있고요. 다 되게 돼 그래서 있고요. 누르면은 이제 곧 우희정 쭉 선생님도 퍼지게. 그 알겠습니다. 유명하시니까 아니요, 뭐 곧 해주십시오. 퍼날르겠습니다. 나눠주십시오. 네, 네. 예, 참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 그러니까 저보고 와달라고 했을 때 그냥 선뜻 응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예, 예, 예. 시간이 얼마 없네. 응? 글쎄, 지금. 그래서 아마 더 드리고 싶은 이 질문이 많은데 예. 일단 그 지난 3월 6일 이 종교자유정치연구원에 주최한 그 심포지움에서 만해 심포지엄이라고 예. 있다고요? 예. 정교분리 문제뿐만 아니라 뭐 진짜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사랑의 사랑의 교회. 교회 특혜, 편법 불법 문제 그리고 또 국가 조찬기도에도 다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랑의 교회 거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그래야 될 구체적으로 것 같아요. 다루기로 하고 네 조찬기도에 대해서 좀 예. 저희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조창기도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종교와 정치 유착행위잖아요, 이거. 예, 글쎄요. 일단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할게요. 네, 우리가 네. 서울시에 주민감사 청구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4월 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 국가조창기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년 전부터 그 유명한 제가 참 기억력이 없어서 참 문제입니다. 나이 탓은 절대로 아닙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시작을 하셔갖고 원래는 김중근 목사. 그랬던 예, 것 김중근 같습니다. 목사, 예.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출세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시작을 해갖고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기복이 참 많았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시대에 맞게 아부를 잘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군사 정권 때는 거기에 맞게 그렇죠. 또 문민정부나 문민정부 뭐 때는 또 거기에 맞게 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아주 노골적, 본색을 노골적.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집힌 거죠. 아마도 우리나라의 그 법적인 체계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위법으로 해서 문을 닫게 하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하고 그 투쟁을 우리는 계속 할 겁니다만은 앞으로 4년을 앞으로 요번에 19대 국회가 뽑히면 앞으로 4년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또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아직은 틀이 없습니다. 국가조찬회를 법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게 단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자성하셔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죠.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종교 토파보기에 있는 거잖아. 글쎄 말이에요. 종교 권력이 자본 권력과 언론 권력과 정치 권력의 2대 올로그로서 빨아주는 거지. 그런 것들이 종교 권력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종교 권력의 실체를 우리가 폭로하고 하는 것이 이 종교 토파보기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이 종교의 참 뜻이 우리 사회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안타까운데, 시간이 됐네요.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윤섬 박사님, 예, 예.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예. 운영위원장님이신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아직 좀 하고 싶은 더 이야기, 이제 하시고 싶은 드리고 말씀. 싶은 예. 이야기.
마지막으로 마무리 좀 바랍니다. 이제 그럼 뭐 1시간 얘기해도 되는가요? 아, 네. 하십시오. 우리가 적당히 편집해서 자릅니다.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예, 정교 분리 문제라고 하면은 아무도 그게 뭔지도 몰라갖고 제가 정교 분리하면 받아 적는 사람들이 종교 분리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는 또 확 달라지는 게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다양한 천도교, 종교에, 네. 다 갈라놓자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정치와 종교의 분리입니다. 근데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전에 종교 인권이 있고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특정 종교가 타 종교인들 대상으로 또는 자기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가장 평화롭게 사는 나라처럼 보이는데 갈등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갈등 문제가 해결될 때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지금은 선거철이라서 정교 분리 문제만 갖고 저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학교에서의 어린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고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어떤가 이런 문제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으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인권도 나의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속한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요번에 총선 때 표를 던질 때도 그리고 내가 평소에 행동을 할 때도 내 종교적인 신념을 얘기할 때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하여튼 오늘은 참 재밌는 얘기였어요. 다 종교와 정치. 또 나눠야 될 얘기는 너무 많은데. 또 한 번 다음에 또 한번 또 모셔야 될 것 시간을 같아요. 예. 네. 오늘은 종교정책자유연구원 운영위원장 정윤선 박사님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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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면 갈수록 이 종교 권력이 점점 타락해 가는 현실에서 우리 우 교수님 어떻게 하실래요? 뭐 결국 이 종교 권력과 네. 특히 뭐 세속 권력과의 야합이라는 것 이거는 이 구성원들의 그 철저한 자각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휩쓸려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치 세속적인 권력을 얻으면 정말 자기네 종교가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 글쎄. 그것이 스스로의 종교를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진짜 이런 뭐 시간이나 네. 혹은 이것에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을 더욱더 모아서 네. 널리 알려서 예. 나누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튼 제가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면은 네. 나만 그렇게 공격을 해. 네. 뭐 2단, 3단, 만단하고 네. 빨갱이 뭐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아.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다 글을 올리면은 네. 특정 그 목사님 이름만 갔다 하면은 갔다.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하고 와르르. 난리야. 아이 정말 찌질하게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어차피 다 드러날 텐데. 난 얼굴 까고 이름 까고 얘기하잖아. 비판하면 나와서 얘기해요. 자기 그 이름 걸고 그분들은 그럼 익명으로? 익명으로. 정말 참 그 어둠의 불쌍해. 자손들이네. 글쎄 말이에요. 그들이야말로. 그리고 자기가 목사래요. 나 죽겠네. 그것이 바로 잘못된 종교 권력이라는 거. 우리는 끝까지 종교 토파보기는 파헤칠 거라는 것.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